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교 공동체 설립위원회 공동체 소통팀장 이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학교 공동체 설립위원회와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회가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구 설립 이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학교 공동체 설립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독립된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는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조직 구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 조례, 학교 운영 규정,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은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위원회와 팀의 활동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기획팀은 학교 공동체가 직면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교육정책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동체 소통팀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청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법률 및 재정팀은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지원팀은 학교 공동체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 자원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각 부서가 협력하며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우선시되던 시기로 학생들은 교사의 건의와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고 체벌과 같은 권위적인 지도 방식이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복장, 두발, 휴대폰 사용 등 학생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권 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 권한이 악화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졌고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이 교사의 지도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 공동체 조언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이고 실질적인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구가 수행할 주요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조례 설계입니다. 국내외의 문제점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 간의 충돌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과 교사의 지도 권한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호 이해보다는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체계를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 상황 속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학교공동체의 조화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례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조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및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학교 규율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교사에게는 이를 지도하고 지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한 의무 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교육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과정을 명시하고 교육 현장의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을 우선시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강제성 강화입니다. 새로운 조례는 단순히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강제성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교사의 지도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중재 기구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공동체의 협의체 설립과 주기적 평가와 개선 항목도 있습니다. 주요 역할 두 번째로는 갈등 중재 기능과 대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상담, 행동, 교정,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상담과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함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요 역할 세 번째로는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프로그램이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를 학습장을 넘어 사회적 성장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먼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상호 존중과 책임의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학습 환경 조성 및 갈등 해결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공동체 조화위원회의 설립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발표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